네, 오늘의 정석입니다.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 만나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강한 반등이었습니다.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? 네, 기술 반등을 좀 시도했구나.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요. 시장이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구나.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. 7월 말부터 이제 8월 초, 이제 지금이죠. 지금 구간은 시장이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데, 왜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드냐면은 공격적인 매도세도 좀 줄어들었고요.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한 2,900대에서 2,700대까지 순식간에 200포인트가 날아갔잖아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매도세를 한번 좀 멈춘 것 같고, 그렇다고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지도 않아요. 시장 전체를 화끈하게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이런 자금도 없다. 그래서 어제 거래대금이 한 10조 9천억 정도. 이 자금이면은 많이 부족합니다. 시장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 걸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도세도 좀 한풀 꺾인 것 같고요. 매수세도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기보다는 좀 적정선에서 좀 선택별로 선별 매수가 좀 들어오는. 그래서 서로 좀 눈치 싸움을 하는 거죠. 줄다리기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왼쪽으로 당길 거냐, 오른쪽으로 당길 거냐, 상방 쪽으로 당길 거냐, 아니면 하방을 한번 더 당길 거냐, 이걸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을 보고 있고, 이거는 이제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인데, 그 엔비디아에서 촉발되었던 이 AI가 정말 나머지 기업들까지 실적으로 이어졌느냐, 이걸 지금 투자가들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엔비디아가 끝내주기 실적이 잘 나온 건 알고 있고, 그 다음에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오히려 주문량 자체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다 검증이 끝났는데, 이제 탑 플레이어 말고 그 밑에 있는 단계까지도 실적이 동반될까? 이제 시장에선 그걸 좀 확인하고 여태까지 높은 밸류를 줬었던 것이 이제 타당하냐?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요 실적도 확인해 보고 싶은 것 같고, 그다음에 AMD 실적도 지금 시장에서는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AMD가 좀 2등이잖아요. 그 엔비디아하고의 격차가 큰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수혜가 있었을까? 그거 확인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, 이런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도,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 HBM, 요 공급 없이도, 실적이 나왔으면 한 6조 정도로 시장에서 예상을 했는데, 그 중에서 디램으로 거의 다 벌었을까? 아니면 낸드도, 이 수익에 보탬이 되었을까? 보탬이 되었으면 얼마나 보탬이 되었을까? 이거에 따라서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이 밸류를 높게, 그 다음에 적정 수준, 요거에 또 달라지다 보니까 이걸 확인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겠는데, 요런 좀 자금들이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금들이 좀 확인하려고 하는, 눈치를 좀 보려고 하는 요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우리가 한 2주간에 걸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. 충격적인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? 뭐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암살, 미수 관련된 요 픽업 사건도 굉장히 좀 컸었고, 그 다음에 바이든 후보의 사태로 인해서 또 미국 대선판도 크게 흔들렸었잖아요. 이것 때문에 수혜주하고 피해주들이 막 요동쳤거든요. 종목들이 장난이 아니었어요, 등락들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변동을 한번 좀 겪고 나다 보니까 한번 좀 위축된 거죠.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어야, 좀 불안하지 않아야 이 돈이 계속 집중될 수 있거든요. 뭐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든 측에 있는 이제 해리스 후보도 그렇고 이 트럼프 측도 그렇고, 어쨌거나 이 가상화폐 쪽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니까 비트코인 쪽은 대선 전까지는 모멘텀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쪽 자금들은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. 이쪽은 적어도 10월 달까지는 걱정 없이 가도 되겠구나. 둘 다 지지하니까. 그래서 이런 좀 안정적인,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자금 쪽을 하나 가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자금들은 철저하게 지금 돈이 안 붙는다. 그러니까 강한 드라이브가 안 나오는 거고, 연속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. 대신 이제 동시에 강한 매도세도 없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도 같이 있는 거죠. 이런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하나가 뭐냐면, 한번 생각을 반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. 돈들은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좋아하거든요.
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좀 권장하고 싶은 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지금 주식 시장에서 제일 어떤 주식을 해야 수익이 날까? 여러 가지 미국 대선 변수도 있고 실적 시즌들도 있고 종목 편차도 있는데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 쫄딱 망할 수 있을까?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 쫄딱 망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외통을 걸어서 인생 승부를 볼 수 있을까?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 있을까? 이 주식 하루 종일 보면서 그러면 이걸 반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잖아요. 마찬가지로 이걸 주식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미국 대선 트럼프가 될지 뭐 민주당이 될지 여러 가지 옥신각신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여기하고 상관없을 수 있는 주식을 고르는 거죠. 여기서 수혜를 찾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은 해리스가 되든 둘 다 상관없이 피해를 안 보는 섹터들 쪽에서 먼저 답을 찾는 거예요. 왜냐하면 돈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.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?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었던 게 바이오 삼총사잖아요. 시장하고 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기업으로. 그래서 셀트리온도 제가 알페우젠하고 삼천당제약하고 리가켄바이오하고 셀트리온 4종목 추천드렸었을 때 셀트리온은 안 갔었거든요. 나머지 3종목은 40에서 80% 정도 좋은 성과가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셀트리온 진펜트라 때문에 18만 5천 원은 매수 의견 드리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난 지수랑 상관없이 갈게 이런 뜻이에요. 난 지수랑 상관없이 미국 대선 이슈와 상관없이 나는 그쪽하고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난 피해보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내 개별 실적으로 갈게 이런 걸로 지금 시장에서 답을 찾으라 이거죠.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일단 걱정은 안 하잖아요.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건 공장 증설하는 거 보면 되는 거니까. 이런 게 지금 시장에선 가장 좀 투자할 때 제일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나.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, 실제로 이제 셀트리온 제약까지 만약에 오늘 10만 5천 원을 만약에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. 지난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셀트리온 18만 5천 원 매수 의견 드린 다음에 이제 19만 2천 원 요거 방어가 나오면 이거 전구점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이런 게 이제 연속성이 나와야 돼요. 연속성이 나오면은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1등을 내가 할 거야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. 우리가 그동안 1등은 누구였었냐면은 한미반도체였잖아요. 또는 뭐 전력주 이런 거였었잖아요. 1등주를 이번에 내가 바이오에서 만들 거야. 이런 신호를 주는 거고,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 이제 유한양행, 그죠? 유한양행,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. 잘 보세요. 이런 주식이 지금, 코스피 그동안 움직였었던 주식들 중심에서 어느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냐면은, 코스피, 좀 대표주급들 쪽으로 좀 자금들이 가고 있다 이거죠. 그러니까 나는 이거랑 상관없어. 여기랑 수혜보지도 않고, 그렇다 이거죠.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불안하지 않게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쪽을 좀 바이오에서 고르는데 거기서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이번 구간에서 계속 좀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.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한 9조, 10조 정도 시장인데 여기서 유일하게 매수 유동성이 좀 증가하는 거는 좀 바이오 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저는 1등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삼총사 쪽은 여러분들이 바이오 쪽에서 좀 계속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식들 상하보면서 대응하는 게 저는 이번 구간에 좀 현명할 것 같고요. 이제 ETF 상품 계속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매수 유동성 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. 그래서 좀 셀트리온이 연속적으로 장대 양봉을 뽑는지 보시고 셀트리온 제약이 10만 5천을 만약에 넘어간다. 그럼 이건 더 번질 수 있겠구나. 이 생각을 하시고 삼성 바이오로직스, 셀트리온,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 만약에 합쳐서 거래대금 1조다. 그럼 이쪽이 산업 1등주처럼 나올 수가 있겠구나. 그러면 이제 한미반도체 작년도 5월 달부터 시작돼서 꽤 크게 갔었잖아요. 그런 식으로 해서 1등주가 이제 바톤을 넘어주는 거죠.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어제 자동차의 반등이 좀 있었는데 현대자동차에 좀 반등이 있었는데 이제 기아도 좀 잠깐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. 이 중요한 게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. 우리가 중요한 게 KB금융이나 신한지주나 이게 금융지주사 쪽 보면은 이게 고점 계속 뚫으려고 하잖아요. 근데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잖아요. 그럼 밑에 있는 주식이 올라가든 아래에 있는 주식이 떨어지든 이 이격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그 줄이는 걸 얘네 둘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. 밑에 있는 주식도 저는 어디서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걸로 저는 볼 수 있는 게 좀 건설 쪽하고 기계 쪽.
현대건설기계나 이제 삼성 E&A 이런 주식이 만약에 자금이 붙는지를 잘 보세요. 그러면 시장에서는 화장품, 식품주, 전력주 쪽으로 삼순환 구조 가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은 건설기계 쪽으로 좀 바뀌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하고 삼성전자하고 이격 축소가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중요할 텐데 삼성전자는 아래쪽으로 가격을 찾으시면 안 되고 위쪽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됩니다. 84,000원을 기준으로. 그래서 84,000원 꼴이다 생각하고 여기 밑에서는 매수를 하는데 84,000원이 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까 시장이 한 차례 흔들렸었을 때 좀 추가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포트를 좀 구성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겠다.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또 시장의 틀이 좀 바뀔 만한 가능성도 함께 좀 내비쳐 주시는데요. 알겠습니다.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. 네, 좋은 하루 되세요. 예, 지금까지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